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두 개의 승부주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주도주로 꼽아보는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 저는 권미정입니다. 네, 제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반도체가 강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반도체가 좀 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의 주인공은 반배차,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였죠. 지난주만큼 한 업종에서 연속성 있게 시세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박우신 대표님의 원픽이었죠. 시그네틱스가 상한가도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 박우신의 선택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는요.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하나의 업종을 저와 권미정 캐스터가 각각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투자의 길을 알려주시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보고 다음 주에 승부를 낼 유망주까지 꼽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몬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함께 불러볼까요? 네, 박우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우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그 상승의 분위기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그 범주 내에서 중간중간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가 병행이 됐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뭐 금일 시장 역시 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던 매크로 이슈 중에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앞으로 이제 갖게 될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동시만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6월 14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최근에 CME 패드워치를 보면 이제 동결과 베이비 스텝 사이에서 계속 옥신각신 하고 있고요. 지금 동결 확률이 확실히 다시 높아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런 것들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이제 시장은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른 약간의 그러한 숨고르기는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 있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지금은 뭐 이런 말이 있지는 않은데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제가 좀 말을 지어봤는데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중간중간 나오는 조정은 어떤 1보 후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로 이해를 하신다면 시장을 지금 대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앞으로의 상승을 더 기대를 해보면서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그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 저희가 뽑은 테마 함께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저는 떠오르는 신예 의료 AI주, 최근에 핫하죠. 의료 AI를 가지고 왔고요. 권미정 캐스터는 대형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벌써 오늘부터 아스코가 열리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더 기다리고 있는 건지 좀 기대가 되네요. 권미정 캐스터의 제약 바이오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영원한 테마 바이오. 이 말이 무색하게도 2년 동안 좀 쉬기만 했던 섹터죠. 하지만 3년을 이어서 쉰 적 없는 바이오인 만큼 올해는 바닥을 잡고 올라갈 거란 기대가 큽니다. 잠자고만 있었던 바이오 섹터의 투심을 깨워줄 상승의 트리거. 오늘은 6월 바이오업계 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월에는 아스코부터 바이오 USA 그리고 제약 바이오 기업 두 곳이 상장을 하는데요. 먼저 항암제 올림픽 아스코가 2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국내사 20곳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한 양행이나 HLB처럼 임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상업화를 목전에 둔 기업뿐만 아니라 보령과 일동제약 등 최근 들어 항암제에 전력을 쏟는 기업도 현황을 발표합니다. 이 한미약품과 녹십자의 글로벌 파트너사의 항암제 임상 발표도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도 숨가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바이오 USA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바이오 유럽과 함께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로 꼽히는데요. 미국에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합니다. 성과가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나 위탁개발 생산업체, 즉 CDMO 기업입니다. 오는 6월 세계 최대 의약품 생산 시설인 4공장을 완공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체 참가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부스를 차리고요. 또 지난해 CDMO 사업에 새로 진출한 롯데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엔데믹으로 이제는 새로운 수주처가 필요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고객사 유치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셀트리온, LG화학, 그리고 대웅제약 등 500여 곳의 국내사가 기술 이전과 파트너십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달 두 곳의 바이오 기업이 상장에 나서는 것도 또 이목을 끌게 하는 부분입니다. 두 기업 이제 수요 예측을 끝냈는데요. 백신 개발사 큐라티스는 6월 15일, 그리고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프로테움텍은 6월 16일에 코스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장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주가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는 어제 상승폭이 다소 컸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제약바이오 섹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CMO 관련주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0.6%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났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네, 대형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 투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박우신 파트너님, 이번 주에 좀 잘 갔던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바이오만큼 힘든 업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자분들이 힘들게 해왔던 업종이기도 하고 이게 고유의 또 변동성, 소위 이제 주식에 있어서 베타 개수가 높은 섹터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부담이 되는 섹터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반발력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안 볼 수는 없는 또 그런 섹터이기도 하죠. 전일 강세를 보였는데 전일의 강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몇 가지가 중첩적으로 작동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전일 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관련돼서 마곡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앞으로 다가와 있던 아스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바이오 USA라는 주요 학회 일정을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가 된 게 전일 시장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IT 섹터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제약바이오까지 관심을 완벽하게 이제 어떤 믿음을 실어주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전일 강세를 보였음에도 금일은 숨을 고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섹터는 여전히 그래도 관심권은 두고 보셔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고 일정에 대한 부분을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종목을 압축해서 보신다면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 지원 정책 모멘텀 그리고 뭐 아스코라든지 바이오 USA와 같은 학회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제 관심권에는 두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 자세한 내용 한지원 캐스터의 떠오르는 루키 의료 AI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초 챗 GPT의 부상과 함께 국내 AI 진단 기업도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었죠. 이제 AI는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이유로 꼽으며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우선 그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올해 초부터 6월 1일, 즉 어제 장중 고점까지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무려 3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닛의 경우 증권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그리고 해외 의료기관과의 협업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더욱 탄력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루닛이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처음으로 시총 1조 클럽에 가입에 성공을 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 주자인 루닛뿐만 아니라 뷰노나 JLK 역시 해외 사업 기대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뷰노의 주가는 연초 대비 2배 이상 급등, 또 새로운 루키로 떠오르고 있는 JLK 역시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건 단연 루닛이죠. 루닛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시총 1조까지 넘어설 수 있었던 건 바로 실적 덕분입니다.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면서 연매출이 올해 목표치인 280억 원을 넘을 수 있겠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주력 상품
플랫폼인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스코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 AI를 활용해서 암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루닛 인사이트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루닛 인사이트 도입 국내외 의료기관 수는 지난해 10월 1,000곳에서 지난 3월 말 2,000곳으로 급증했습니다. 루닛은 루닛 인사이트로만 작년 매출의 45%를 거두며 호실적을 기록해 업계 안팎에서 놀라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열리는 2023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루닛이 연구 초록 16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번 아스코에 참가하는 전 세계 의료 AI 기업 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스코가 루닛의 연구 성과를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글로벌 의료 AI 시장 전망치를 확인해 볼까요? 시장 조사 기관인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20년도 45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의료 AI 시장은 올해 1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까지는 연평균 50.2%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약 362억 달러의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 미국이 32.1%로 단일 국가 중 최고의 의료 AI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0%가 넘는 높은 성장세가 점쳐지면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중요한데요. 그런 만큼 국내 기업들도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닛은 이미 2021년도에 루닛 인사이트 2가지 제품군에 대한 FDA 허가를 획득한 바 있고요. 또 다른 의료 AI 기업이죠. 현재 뷰노는 3가지 제품에 대한 FDA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뇌 MRI 판독 솔루션 딥브레인은 올해 하반기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고요. 흉부 CT 판독 솔루션인 렁CT AI는 내년 상반기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트릭스도 국내 비급여 시장 진출과 함께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데요. 내년 승인을 목표로 바이탈케어의 FDA 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는 중이라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좋은데요. 함께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 의료 AI주들 가운데 뷰노가 가장 강합니다. 오늘도 20% 넘는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그 뒤로 인성정보가 12%대 급등, 소프트센이 2.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의료 AI에 투자할 때 어떤 점 주목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의료 AI는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을 중요하게 보는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현상 자체는 AI가 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로 좀 부각이 되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멀티플이라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논할 때는 PER을 가지고 우리가 멀티플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아직은 이익 실현이 되고 있지 않은 즉 영업이익 자체는 적자가 나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 PS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히려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의료 AI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 주자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루닛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매출 성장 추세가 연간 기준으로 굉장히 가파릅니다. 즉 매출 성장의 가속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 모멘텀이 많이 서려 있는 섹터가 이 의료 AI 섹터이고 사실 종목들도 웬만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빤하게 다 꿰고 계실 거예요. 다 급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문제지 이 섹터에 대해서 사실 나쁘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최근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는 매출 성장 추세 가속화에 따른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그만큼 현재 밸류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박오신의 주간 승부주, 박오신 파트너의 판단을 들어봐야겠죠. 의료 AI 대 제약 바이오, 다음 주에도 매력이 이어질 테마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냥 두 섹터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 의료 AI를 선택을 하고 싶기는 한데 다음 주라는 단서가 달리다 보니까 의료 AI가 오늘까지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걸 지금 시점에 사서 다음 주에 매매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저는 오늘은 선택은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산업은 의료 AI가 맞습니다. 근데 이쪽은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사실 산업군은 비슷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다수 속해 있는 섹터가 이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낙폭과대한 종목들은 어떤 모멘텀 트리거가 발생이 될 때 그나마 이제 시세를 그게 이제 시세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부 정책도 나왔고 거기에 이제 아스코나 바이오 USA나 그리고 좀 작지만 유럽의 여러 이제 종양학회들도 6월 말에 또 많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쭉 이어지게 된다면 조금은 그래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금일 선택은 제약바이오 섹터로 저는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의료 AI도 좋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약 바이오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앱클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앱클론이라는 종목, 그리고 이제 뒤에 구술을 해드릴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 둘 다 이제 항체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일단 앱클론 같은 경우는 카티 치료제, 사실 이 카티 치료제는 이미 좀 많이 상용화도 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성능이 좋은 형태의 신약을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분야, 그러한 산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카티 신약 후보 물질 AT101이라고 하는데요. 요 AT101에 대한 모멘텀이 이 에클론의 가장 큰, 뭐 그 밖에 파이프라인도 있겠지만 당장은 저 AT101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AACR에서 이미 중간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량, 그러니까 AT101을 다량 투여하는 군과 그리고 중간 정도로 투여하는 군, 그리고 저용량만 사용하는 군. 지난 AACR에서는 이제 중간 정도 투여하는 군과 이제 저용량 투여군 이렇게 나눠서 결과 발표가 좀 있었는데, 저용량 투여군에서는 50%에서 이제 완전 간회가 나왔고 중간 정도에서는 100% 완전 간회가 나왔거든요. 이번 아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량 투여군까지 해가지고 그 부작용까지 해서 같이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중간 결과 그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중간 이상급에서 이미 완전 간회가 나왔고 현재까지도 환자들이 그 재발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AACR에서는 이런 좋은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오히려 이게 세론으로 작용이 돼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최종 결과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 추가적인 임상 이상까지도 지금 스케줄이 짜져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앱클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29,000원. 이게 사실 얼마 전에 AACR 참여했을 때 올라왔던 그 가격입니다. 29,000원 제시하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좀 짧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에이프릴 바이오. 앞전에도 제가 몇 번 한번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이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은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덴마크 제약사인 룬드백에 이미 기술 이전을 한 이력이 있고 그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상장에 성공했던 그러한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APB-A1이라는 신약입니다. 요 APB-A1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이전을 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핵심은 결국 플랫폼 가치에 우리가 이제 방점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반감기를 늘리는 사파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중항체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기업이 이름도 비슷한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이 반감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약의 효능을 얼마나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사실 요즘 신약들은 이제 효능을 얼마나 지속해서 가져가느냐, 내지는 부작용이 얼마나 적은 확률로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그 반감기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사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덴마크 룬드백에 기술 이전한 요 신약이 추가적인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보이게 되면 사파 플랫폼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앱클론은 AACR과 아스코 모멘텀이었다면 에이프릴 바이오는 바이오 USA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자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학회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제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35,0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앞선 신고가가 28,800원이거든요.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인 35,000원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23,500원. 저 자리가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땐 좀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 23,5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의료 AI보다는 제약 바이오의 매력이 더 높았고 그중 탑픽 관련 두 가지는 앱클론과 에이프릴 바이오였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겁고 매력적인 업종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